오늘은 불기 1570년, 서기 2026년 6월 13일, 오후 8시 10분 토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깊은 이게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지. 처음에 이제 단어를 배울 땐 당연히 세상적 개념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출세관적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내적인 이제 충돌도 있겠지만 공부 모임에서 당연히 충돌이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7년 전 일인데, 제가 이제 두 분의 스승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도 한 분이 시연 스님입니다. 원적사에서 뵀는데, 그전엔 통화로 여러 번 했지만, 이제 스님들 여럿이, 이렇게 오셨어요. 뭐, 일곱, 여덟 분이 이제 선방에서 나오자마자 오셔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제 나름대로 대답을 드렸는데,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이제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스승으로 모실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어,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스승님에 대해서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감명을 들여요. 이거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못했죠. 왜 그러냐면 자주 전화를 드려요. 뭐 찾아가지는 자주 못하지만 지금 제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저를 부처님 법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저기를 했죠. 저기 잊지 않고 연락도 올리고 그럽니다. 음, 제가 이제 몇 가지 태어나서 잘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야 뭐 당연히 부처님 법을 배우고 지키고 노력하고자 함이고 출가함이고 그런데 또 그 맥락에서 참 스스로 돌아볼 때 잘했다. 이게 스승들에 대한 제 태도였던 것 같아요. 한, 지금 뭐 견해가 올바라서가 그분들의 다 저한테 올바라서가 아니에요. 많이 틀리죠, 사실은. 지금도 가면 많이 틀리지만 제 주장을 사실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제가 주장을 내놓는다고 그분들이 변할 것도 아니고, 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인데, 굳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음, 여하튼 우리 사리부타 스님께서 자신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했던 아사지 혼자 스님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계속 올리니까 오해를 받았다고 하죠. 그처럼 음, 뭐 여하튼 사리부타 스님께서 법장으로서 법에 대한 능력과 지혜가 훌륭하셨지만 그 부처님 법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흐트러뜨리고 싶지도 않고 서로서로가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조정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 오늘 언제나 부처님 법은 중요하죠. 특히 이제 계속 정말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날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롭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열애가 설해 놓은 법과 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중생들은 적고, 열애가 설해 놓은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부처님 법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타 죄송합니다. 에어컨 좀 트겠습니다. 덥네요. 제가 이 안에 이 저기 적삼이 있고 장삼이 있고 가사까지 하니까 좀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창문 내려놓고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문좀 닫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특히 출세관법은 세관법에 의해서 망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살아있는 거북이가 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죽어있는 거북이 등껍질만 가지고 그것을 용이라고 우길 우려가 있는 게 부처님 법으로 보여집니다. 음, 부처님 법은 정말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반드시 법과 율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더 신중하게 또 주변 정리도 잘 하면서 이렇게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얻기 어려운 경, 안고 따라 3번 법수의 115번째 경이라는 뜻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다. 무엇이 셋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다. 두 번째, 이건 이전에도 제가 이제 세 번째 사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에서 다시 합니다. 열애가 설하신 법과 율을 설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다. 손대면 안 됩니다. 계속 왜 그러냐면 오늘 잠깐 그 밑에 바로 나오는데 주석들은 사실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법과 율에 의해서. 근데 그걸 무조건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 경, 논, 또 소부니까야 이제 율까지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찾기도 너무 쉬워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안내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목표를 하죠. 어차피 공부라는 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따디빠 아닙니까? 다음에 세상에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다. 전 처음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찌 모를까. 그리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당연히 보답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겠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대하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재단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 법으로만 판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아따디빠인데 이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게 그 아따디뽀 위하라띠 뭐냐면 그 대열반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뭐냐면 사념처이고 그다음에 사념처 다음에 그 거기에서만 머물러라. 그 거기에를 기초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남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초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머물고 다른 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아따 자신을 번역하다 보니 그랬는데 이게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고 어제 이제 이 이것인데 감각적 욕망의 가닥의 경인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장에서 내 마음에 와서 닿아서 다섯 감각의 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은 지나가 버렸고 손을 버렸다. 그런데 밑에 이제 주석을 자신의 법의 체계 속에서 없다 보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안 섰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중심을 세워야 되냐면 부처님 법과 율의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섰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뭐 그 아침에 하는 공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뭐 알려드린다 이런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소개한다라는 취지예요. 소개한다는 취지. 저도 배우는 학인인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저도 실수 많이 하죠. 그런데 요 보면은 깐마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 그 이제 한번 그래서 왜냐면 이걸 부정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법과 율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 그 다루는가 즉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에서 어떻게 그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간의 법은 작아요 이 범위가. 그리고 하나에다 딱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니 회사 알아맞하니까 고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개념을 실제라고 여겨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런 뭐였지? 음, 예, 그죠? 보겠습니다. 이 깜마라는 단어가 음, 저기 뭐지 의외로 D가 맞지만 수다니 파타 앙구타라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466, 566, 566에 70이니까 643, 720, 730개네요. 그 사브니카에서는. 그런데 아비담마에서 1830개, 그리고 꾸타카니카에서 917개를 다루는 이런 엄청난 단어죠. 그러면 깜마와 관계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어, 엄청난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근데 아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우리가 까마 다투를 욕계 그러니까 뭐가 실제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간다고요. 세간적인 견해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흩어지거나 거부될 때는 굉장히 당황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많은 깜마의 단어들이 있다. 자, 그래서 먼저 깜마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정리해 놓은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깜마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어,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부처님이 이랬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막 뭐 의무적이다, 종속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한결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 정말 수많은 경험과 정말 뼈가 수없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 심장이 엄청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가고 그 해결책으로서 수많은 공부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쉽게 부처님 법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가 되는 거예요. 애료가가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다니까요. 그럼 성인이 현자도 아니고 성인이 그냥 되겠습니까? 보면 자 이것은 쌍욕다니까야 첫 번째 법수의 34번째 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부처님 면전에서 했죠. 욕망이란 항상한 것이 아니거들. 그러니까 이제 욕망, 깜마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신은 뭐냐면 깜마가 뭐가 있다, 대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구체적으로 있다. 원하는 것에 묶여 그들은 방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돼 있어. 이렇게 하죠. 부처 또 깜마 때문에 여기는 깜 욕구라고 했네. 예, 예, 이것은 깜마가 아닙니다.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제 하셨느냐? 나 때 깜마 야니 찌뜨라니 로케 이렇게 쌍까빠라고 뿌리사 깜모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계세요. 그럼 뭐냐 이제 우리말로 자 먼저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들을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깜마 뭐가 있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쌍카파라가가 바로 깜마다 이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유신결 가진 분들은 뭐가 구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번역들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제 이 부처님 법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소화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자가 된다. 당연히 현자 중에서 성자가 나옵니다. 현자 이전에 성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전생에 최소한 현자였다 이번에 업에 의해서 억눌려진 분들이 가령 조금씩 나이지만 대부분 현자를 거쳐서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보면 엄청난 분들이 와서 돼요. 지금 그런 엄청난 분들이 사실 많을 수가 없죠. 먼저 부처님 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 헷갈 이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언어의 강입니다. 부처님 법에서 언어는 단순한 설명 도구가 아니라 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표지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뭐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부처님 법의 정합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이 취지인 거예요. 그렇지 뭐, 제가 뭐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왜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누구한테 뭐,
좋은 모습 얻기를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티끌만큼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음, 오늘 이제 가까이 부처님 법 모임이 있는, 큰 모임이 있는 데서 제가 있는데, 경상도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이전에도 한번 봤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실내로 들어오셔요. 처음에 안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시고, 또 이제 다른 일행의 아저씨도 이제 들어와서 오시니까 이제 제가 어제 그 감자를 캤더니 그 절에서 감자를 큰 걸 한 반포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3분의 1, 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고 가져가라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뭐냐면 딸이 암으로 4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딸이 35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암이 걸렸다. 근데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보호자하고 동반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막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진실만이 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진실이죠. 어, 저는 솔직히 죽어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때? 그런데 수행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겨- 죽음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이 몸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몸과 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되는 의식이라는 게 또렷이 남아있는 것 같다.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그 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제가 보기에 떠난 사람들이, 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딸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해서 충분히 그 마음에 동감이 되지만 당당하게 사시는 게 어떻겠는가. 뭐 즐겁게도 사시고. 그래야 그 영가도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을 진실에 입각한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진실에 입각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뭐냐면 부처님 법과 유래에 따라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부처님 법을 설명할 때 언어를 리루띠, 아디와짜나 빠냐띠로 먼저 한다. 그럼 우리가 깐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이것만 보겠습니다. 리루띠는 언어의 길이고 아디와짜는 뭐냐면 명칭의 길이고 빠냐띠는 개념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 있었다,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언어의 길이죠. 그런데 만약 어, 부처님 법은 그럼 그 지칭하잖아요. 그때는 아디와 정신과 법과의 지칭이 되니까 그때는 아디와짜나가 됩니다. 밑에 아마 또 설명이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빠냐 때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니루띠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다음, 그러니까 뭐 시제도 필요하고 문법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아디와짜나라는 것은 그 색성향 미촉 법과 관계되는 그런 것 속에서 감각기관이
지각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그다음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통하기 위해서 개념적 시설이다. 5원 6처 12연기 5장의 칠각지. 이렇게 하죠, 먼저. 그러면 말이 네. 바르면 대상이 바르게 잡힌다. 잠깐요. 네.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바라야 대상이 바르게 잡힌다. 예를 들어 깜마를 무조건 욕망이라고만 번역하면 단마 깜마, 법을 원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번뇌로 오해될 수가 있다. 잠깐요. 조금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깜마라가나 깜마따나는 단순한 바람 정도로 약화하면 또 언어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깜마라는 것은 계열이에요, 계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원암의 일반, 선한의욕, 강박대상, 강박적 즐거움, 가래, 탐욕, 장애, 결박 요런 것과 관계되는 커다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를 이제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처님 법에서 용례들을 통해서만 입증해야지 설명을 통한 입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근데 설명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용례도 없이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이 틀리면 법의 기능이 바뀐다. 깜마 군화는 오용락의 대상인데 대상이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번뇌 욕망으로만 보면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자체를 문제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봤던 경처럼 이게 1의 34번 경이에요. 대상 자체가 깜마가 아니라 사람의 까마는 쌍까빠라가 의향으로 물든 이것이 깜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경을 공부하지 않고 이 경을 이렇다 써서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장한 사람도 틀릴 수 있고 반발한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법과 법에 맞춰보고 유례 반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해야 된다. 왜? 이 법이라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발견해서 중생이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요. 조심스럽게. 어떤 판단을 배제하고. 언어가 흩어지면 수행의 절단점이 흩어진다. 자, 그래서 깜마 군화는 즐기는 대상. 뭐냐, 이로 쭉 있어요. 뭐, 요 정도, 이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다시. D가 16번 대열방에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바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배척하지도 말라. 그 대신 문장과 구절을 잘 파악한 뒤 그것을 경에 대조하고 유래에 비춰보라고 하셨다. 만약 경에 들어맞지 않고 유래에 비추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니며 잘못된 이해한 것으로 봐야 하고 경과 유래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계속 이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깜말하다는 거 엄청나게 큰 단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분차분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갈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법의 정합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는가가 기준이 아니다. 전통적인 용어가 깜말이 감각적 용어라니까 왜 당신만이 왜 뭐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맞춰봐야지. 깔라나마 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냐면 뭐냐면 겨그법이라니까 출세관법이 세간으로 내려와서 흘러요. 그냥 거기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아직은 미차디띠라고 사견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사성제와 맞는가, 십이영주와 맞는가, 이 번역은 오은 육처 총 느낌 가래 구조와 맞는가, 설명은 탐욕 섭내 어리석음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견해를 더 굳히는가. 이에는 닙비다 위라가 니로다. 이건 뭐냐면 여모, 이요, 버림, 털어버림 이런 뜻이에요. 잘못 뽑은 법은 왜 위험할까? 이게 이제 뱀머리 비유의 경인데 법을 잘못 붙잡은 것을 뱀을 잘못 잡는 것에 비유한다. 뱀을 몸통이나 꼬리로 잘못 잡으면 물려서 고통당하듯이 법도 잘못 배우고 잘못 잡으면 자신을 해친다. 우리는 저도 부족하고 다 같이 배우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하나하나를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견해는 일단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한글 번역이 부족하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빨리어를 가져다 놓고 같이 연구해 보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소중한 관계란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 소중하니까 사람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 부처님 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부처님이 부르시고 제자들이 응했다, 이게 응답했다. 쉽게 말해서, 예, 알았어, 오케이. 우리말로. 그만큼 부처님께서도 이 A를 갖추고 이 법을 설하셨어요. 뭐 저라고 가사가 뭐 편해서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말씀하는데 배우는데 감히 가사 안 읽고 할 수가 없어서 가사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아침에도 제가 이걸 읽고 해요. 그 이유는 봐라 이거예요, 봐라. 사람을 보면은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지인가가 가늠이 상당히 된단 말이죠. 부처님 법에 대해서 난 존중한다. 난 내 거 내려놓고 부처님 법만 따른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입장에서 이 가사를 읽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언어에 집착하면 안 된다. 언어에 정확함은 필요하지만 언어 집착은 또 다른 장애가 된다. 지역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통상적, 맞지만 니까지 139번입니다. 통상적 명칭을 넘어서지 말라고 가르친다. 한편으로는 말의 정확함을 지켜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표현, 방언, 명칭 자체만 고집해서 다투지 말자. 저도 더 참고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른 태도는 이거다. 언어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언어를 실체로도 붙잡지 않는다. 이제 저는 구조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구조를 또 실체화하는 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읽는 분들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오해할 수가 있다. 명칭을 정확히 쓴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하죠. 왜냐면 너무 이렇게 명칭을 막 대충 그냥 세간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인 것처럼 막 쓰니까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잡아가 보자. 부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있는가를 잡아가 보자. 자, 그러면 깜마가 이제 무슨 뜻이냐? 깜마가 본래 원함, 바람, 좋아함의 넓은 의미다. 뭐라고요? 깜마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 선한 의욕이 될 수도 있고 감각적 욕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단마까마, 시카까마, 쌈보디까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럼 이게 진짜 있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보죠. 몇 페이지야? 22쪽?
단맛감마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대로 저기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단맛감마만 있나? 스님 찾으시면서, 네, 네. 현일입니다. 깜마하고 까마하고 계속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 계셔서요. 음, 까마라고 해주셔야 조금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까마로, 예. 예, 예. 까마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까마. 제 발음이 이제 지적받았는데 또 저기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까마로 하겠습니다. 까마가 아닙니다. 예, 까마.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아까도 공부했죠. 아름다운 대상 자체가 까마가 아니라 대상에 붙는 쌍까빠라가가 장음으로 하겠습니다. 까마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까마 군화를 곧 번뇌 욕망이라고만 번역하면 안 된다. 어떤 이 욕망을 지니는 무엇라고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요. 자, 다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어, 깜마에 많은 용례들이 있다. 그러면은 출처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출처를 또 다 이렇게 제가 찾았어요. 먼저 1번 까마는 원함, 바람, 좋아합니다. 용례가 뭐냐면 까마 야마나서 2차 마나서 까마란 원하는 자란 까마를 원하는 자란 원하고 받아들이고 바라고 갈망하고 되새며 바라는 자다. 뭐다고? 까 아까 그 쌍카파 뭔가 의향을 지녀서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까마라고 한다. 두 번째, 까마는 뭐가 있냐면 선한 의욕도 있다. 단마 까마라는 게 있다. 다음에 선한 지향도 있다. 그다음 뭐 어미로 까마를 할 때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다. 다음에 어, 대상에 탐착하면은 라가 따나로 쓴다. 까마가 아니라 이 문장 중요하죠. 대상에 눈멀는 것은 라가나 타나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쭉 내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까마는 우리가 뭐냐면 와뚜는 대상을 얘기해요. 보통은 와뚜를 쓸 때는 와뚜 까마를 쓸 때는 와뚜는 뭐냐면 색성향 미촉을 와뚜라고 합니다. 낄레사는 그것과 관계되는 정신적인 대상과 관계되는 정신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까마구나는 감각 대상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용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다. 그리고 이제 까마싸냐라는 단어가 있다. 욕망에 대한 식, 인식. 그 다음에 까마 윗다까, 까마 쌍카파라는 단어들도 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게 어제 나왔냐면 어제 마하니떼사르가 공부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까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뭘 봤냐면 일레사 까마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념의 단어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그렇게 저기 하기가. 그러면 다시 이제 그냥 저기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욕구가 까마이고 탐욕이 까마이고 욕과 탐욕이 까마이며 생각이 까마이고 생각에 붙은 탐욕이 까마다. 따라서 그걸 까마찬다, 까마라가 까마난디 쭉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 뭐냐면은 요건
뭐, 이거 한번 읽을게요. 이 이제 아다쌍은 보다 이겁니다. 욕망의 나는 너의 뿌리를 보았다. 그러니까 또 차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 모든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유깁처와 오온에서 일어나요. 유깁처가 일어나는 것이 오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들이 마침 오늘 아침에 공부하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눈에 저는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들을 주장을 해 왔지만 뭐냐면 경에도 명백하게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뭐냐 그게 어디냐면 어 그 35에 한 110번부터 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그냥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유깁처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오온이 일어난다. 유깁처가 일어나면 촉이 일어나고 유깁처가 눕박한다고 경험되는 것은 모두 다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까마요. 너는 생각에서 생긴다. 나는 너를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 욕망이야. 너는 없을 것이다. 뭐라고요? 까마가 생각에서 생긴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까마가 아니다. 사람의 까마는 생각에 붙은 탐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욕망이 많아? 강박적인 욕망이 심해.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생각에 있어요. 그래갖고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짐승들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위들을 하느냐. 왜? 그 내 생각은 내 생각에서 못 받아들이지만 그 당사들 생각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깜마다 이거예요. 그게 깜마다. 이 개성 때문에 깜마 군화를 곧 번뇌 욕망이라고만 번역하면 안 된다. 색, 소리, 대상, 맛은 촉감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의향을 지닌 라가 때문에 이걸 깜마라고 한다. 다음에 잠깐만요. 조금 이제 그러면 왜 제가 지금 내리고 있냐면은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까마의 기능별 분류. 지향의 기능,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네. 담마 까마싸, 시카 까마싸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뭐가? 까마가. 그냥 까마는 원하는 방향을 뜻한다 이 말. 원하는 방향을. 다음에 이게 이거 보면 어, 이 단어 정리가 좀 이렇게 또 까마 구나라 욕망의 토대인 그러한 단어는 특별하게 까마 구나로 감각적 욕망을 할 때는 이 까마 구나의 그러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상을 할 때는 까마 와투를 쓴다. 그 다음에 대상에서 즐거움을 뽑아낸다는 표현을 할 때는 까마 수카, 까마 라띠 이런 단어들로 쓰고 있다. 지금 이걸 다 이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높고 저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자기하고 많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하고 방향성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집중하면서 정보나 내용들을 숫다마야 아니
숫단이 아니야. 들어서 하는 문해로 하면서 뭘로 우리가 신행자, 법행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 또 표상, 사유, 기능의 마음속에서 대상을 굴릴 때는 까마싸냐 이렇게 쓴다. 까마 위따카, 금, 까마 쌍카파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래하고 할 때는 까마따나 이렇게 쓴다. 그럼 까마따나라는 단어가 있어? 한번 보죠. 자, 이게 숫자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까마따나 감, 까, 그 까마에 대한 가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 까마쿠나라고 했는데 군화에 대한 의향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용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쭉 단어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처음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니까야를 읽어요. 니까야를 읽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석 이 니까야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주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석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런데 내가 법에 빠띠사라 맞춰보고 또 율에 반주해보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요게 이제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보죠. 자, 꾸딱가니까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니떼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니떼사에서 여기 까마가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 빠라야나 와까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그럼 이것을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어 캡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캡처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걸 파일로 많이들 보내드렸죠. 그 번역 파일을 가서 찾아서 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그 뭐냐면 제머나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서 번역이 잘 돼요. 어디냐? 그 GPT에서는. 그래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붙여요. 예. 자, 여하튼 요게 하면서 좀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 챗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아까 그 거기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겠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육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처, 육처의 이 그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많은 내용들을 점검해보고, 확인을 해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마상간이 위방귀 따 똑같다. 예, 요게 뭐냐면, 예, 이 지금 칠론이에요. 칠론에서 뭐냐면, 아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용례를 어, 찾아보는 거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셨지만, 뭐냐면, 니까야를 공부할 수 있는, 즉, 부처님의 원음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번역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번거로우면 뭐냐면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만약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권에 보통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서 전해드릴 수도 있다. 당신 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니죠. 저도 법보시를 하면 그만큼 이익이 크니까. 대신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처님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개인적 주장은 조금 놓아보자. 법과 유래만 맞춰보자. 그리고 법과 유래에 맞출 수 있는 그 기능이나 도구들을 계속 확장하고 연습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뭐냐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배운 견해들이잖아요. 그것을 뭘로? 그 견해를 소중하게 여겨서 부처님 법에 대한 견해니까 이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출세관으로 전개시키고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제가 좀 어제도 성마르게 대처한 것은 저의 부족한 점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 이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소중한 법을 우리가 해탈과 열반의 증득에 꼭 저기 하자. 그 성취하는데 반드시 이용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질문 주시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진호 스님 질문 혹시 없어요? 화면 보니까 제가 눈이 크게 떠지질 않고 이게 그 감겨 있는 수준이네요. 뭐 현일 씨 질문 없어요?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시작할 때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 잠재 성향, 지금 며칠간 잠재 성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촉담에 일어나는 그 잠재 성향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식과 관련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잠재 성향은 저기에 있죠. 유깁처에 있죠. 그러니까 그 잠재 성향 이전에 초,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니소,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마나시카라. 있잖아요. 네. 아나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뭐하고? 그 업과 맞춰진 시하고 작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어
딛더 아누사야가 있으면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첫째 만호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마나 아누사야도 되고 딛다 아누사야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뭐가 되냐면은 그 잠재 성향이 되니까 장애를 만들어내요. 그때 뭐 때문에 그 전에 있었냐면,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있었으니까. 즉, 즐기려고 하고,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만화가 법을 대하는 그러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그렇게 접촉하고 대하려고 하는 잠재 성향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처님 법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고, 장애가 된 다음에 뭐냐면은 그 결박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그걸 묶는 것을 결박이라고 해요. 제 주장이냐? 아니에요. 4번 여기 그 사본에도 아침에도 보니까 결박경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박이 되고, 결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그거 자체가 가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언가 더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래라는 게 단순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요니 소문 마나시카라, 그다음에 잠재 성향, 그리고 장애, 그리고 결박.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일어나면서 가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래, 그다음에 거기 완전히 붙잡히는 각 웃바다, 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입처, 외입처의 그 식이 아까 이제 무명행식의 수족에서 그거 딱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었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잠재 성향은 어디에 있냐면 만호에 있다. 그리고 만호는 안이비설신이 의지하는 곳이니까 나타날 때는 안이비설신 의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눈이 보고자 하는 것만, 귀가 듣고자 하는 것과 아니면 뻗디거 쌈바싸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네, 만호에 있습니다. 네, 네. 스님 정진입니다. 음, 정진 스님, 네, 뭐 질문하시면 질문하고 어제 있었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오늘 질문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어제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니에요. 전- 저기, 그건 그냥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니, 어제 약속을 잠깐요. 하셨잖아요. 정진 스님, 그건 어제 일이고, 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 부처님 법에 맞춰서 한 것이고, 우리 정진 스님께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지만 당분간 질문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님. 뭐 법에 대한 거예요. 법에 대한 내용이면 질문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뭐냐면 진행자의 그 태도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칫 공부의 흐름을 흐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잘못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스님의 그러한 그 급작스러운 뭐냐면 진행자에 대한 표현들이 그 공부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하셔요. 오늘 음, 까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음, 어제 까마 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이 틀렸다고 그것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오늘 분명히 스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그 법에 의해서 까마 군화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대상이라고 그렇게 밝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 그대로 스님의 해석을 또 주장을 하셨어요. 이꼴 오용락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질문한 거가 그거예요. 감각적 세상의 로까, 까마, 구나. 이것을 스님은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 아니고 구나까지 다 합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새벽반에서 그렇게 풀이하는 그것에 대해서까지 성토를 하셨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자, 저기, 어, 저, 해주셨는데, 까마 구나에 대해서 그 챗 GPT가 그 숭배하는 챗 GPT가 분명히 감각적 욕망에 대한 대상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다시 스님의 주장대로 오용락이라고 그 프린트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예, 그 이해를 제가, 정확히 질문자가 말하는 뭐냐면,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정진 스님, 제 그 공부 과정이 내키지 않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네, 그 그리고, 말씀 나오실까 내가 그랬는데 정말 스님 더 이상은 스님 속 보이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만하세요. 왜냐면 법만 얘기하자고 스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 끝내고 스님, 처음에 약속했죠. 스님 공부하는 거 듣겠다고. 저기, 스님, 제가 음성 끊었어요. 지금 제가 부탁을 했고, 스님한테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장애가 일어나면 뭐라고 들으셔요. 아, 스님한테 도움이 돼야 듣지. 그리고, 어, 제가 뭐, 그것이, 여러 가지 속된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스님이 자꾸 이리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스님 만난 지가 몇 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법을 함께 하고 공부했죠. 그런데 굳이 이런 방식의 표현 방식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바라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스님한테 시간적으로 배려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서두에도 은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정진 스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처님 법이 소중하고 법을 함께 공부하는 이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글쎄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예, 좌우지간 글쎄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속상하진 않지만 공부를 통해서 해탈과 열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스님한테 지장이 있으면 뭐라고 들어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수많은 개념과 하면서 제가 정립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어, 이야기를 하고. 근데 감정을 내세우면 감정 때문에 이 견해가 이 내용이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난 정말 알았어요. 뭐 우리 정진 스님 그렇게 하는데 난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왜 그러시는가? 제가 정진 스님한테 뭐 실수한 게 있어요? 인생 살면서? 근데 왜 괜히 혼자 오해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참나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려면 그냥 조용히 들으셔요. 그리고 얼마든지 문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돼.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맞춰가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사리부타 스님처럼 뛰어난 사람입니까? 배워가는 학인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진행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 모임이 뭐가 되겠어요? 어? 이 모임이 정진 스님 그 감정 화풀이하는 됩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부탁을 했으면 알아들으셔야죠. 자, 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죄송하네요. 저기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 제 최선입니다. 네. 내일 또 사념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예. 감사합니다.